넓은 분야를 탐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거든요. 졸업 후에 다 다른 길로 갔거든요. 컨설팅으로 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미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미국에 처음에 올 거라고 막 계획을 하고 오진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옛날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5년 동안 그래도 다녔는데 첫 번째로는 잘 하지도 못했고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간호박을 되게 두리번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이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막 다른 데 가서 채용 공고 보고 있고 항상 그랬거든요. 다른 대학 회사나 막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막 미대 준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게 다 안 됐었고 나중에 배우고 싶은 게 생겼었는데 그게 인포메디스는 전혀 아니었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트라고 제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고 널싱 배운 게 아까우니까 메디컬을 좀 킵하고 싶은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정밀하게 합친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 학교가 몇 개 있었고 캐나다에도 있었는데 그걸 목표로 맨 처음에 유학 준비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추천서 받으려고 교수님들 만나고 하는데 교수님이 인포메디스라는 게 있다. 그런 건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같이 유학하던 친구가 자기 가려는 학교에 인포메딕스라는 게 있다더라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마지막에 원서 넣을 때 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넣고 마지막에 원서를 넣은 게 인포메딕스였어요. 장래를 생각하면 인포메딕스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들어왔죠. 미국에 살라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조금 보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업하고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계획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신 거네요. 솔직하게 말해주신 게 되게 감사한 게 저도 처음에 간호사로 일할 때 되게 이 일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환자를 보는 게 너무 반갑다. 주변을 보면은 다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공감돼요. 저는 주변에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처음에 1, 2년 차 때는 동기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런 친구들 좀 많은 것 한 직장에만 계속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같아요. 아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진짜, 진짜 대단해요. 널싱 인포메틱스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디벨롭먼트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원 입학할 때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쓰잖아요. 인터넷에 의학 정보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궁금하고 좋은 쪽으로 향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있으면 환자들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하면서 가져오는데 되게 싫잖아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갭을 메꾸고 싶다. 분명히 인터넷에 쓸모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그게 환자들은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고 이 인포메딕스 프로그램 딱 시작하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넓은 분야를 탐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거든요. 스쿨 오브 인포메이션에서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런 거를 되게 폭넓게 좋게 말할 수 있으면 탐험,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생각해보게 되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저를 고용해준 회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은 다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뭘 하고 싶은지가 좀 더 명확하게 잡혀 있었더라면 계획한 대로 가도 좋을 것 같다.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평생 될 것 같아요. 진짜 평생 지금 현재는 헬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생긴 지 한 5년 정도 된 스타트업 회사예요. 50명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고 제가 조인해서 지금까지 되게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런칭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서제스션 해주는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갈 때 구글 리뷰를 본다던가
리뷰를 의존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과거 데이터를 보고 프로바이더의 아웃컴을 예측해서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은 프로바이더를 서제스션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덕트도 있고 fraud, waste, abuse detection이라고 보험회사에다가 프로바이더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인슈런스에서 이 메디컬리 네세서리 한지 보고 나서 페이아웃 해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저희가 중간에서 이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다. 웨이스트다, 뭐 아니면 이건 좀 어뷰시브한 것 같다, 아니면 이거 완전 프로드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응급실에 자주 가는 환자들이나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응급실에 가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 ER에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예측해주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ER 비짓을 막을 수 있도록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머신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퍼스널라이즈드 된 메디컬 헬스케어 솔루션을 준다라는 비전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도메인 엑스퍼트,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지 믿을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데이터 모델 아웃컴을 밸리데이션 한다는 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특히 fraud, waste and abuse 디텍션 할 때는 이게 진짜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나 false rate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역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결과를 밸리데이트하고 false 네거티브나 포지티브를 줄일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랑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많기도 하고. 제가 본 nursing implementation은 이제 병원에서 우리 에픽이나 이런 EHR 시스템 교육하고 바뀌었을 때 커뮤니케이트하고 이런 역할로 저는 알았는데, 다양한 선생님이 하시는 일 같은 것도 있다는 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인포메틱스가 뭐다라고 이렇게 진짜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저도 인포메틱스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막 나눠지더라고요. 물론 너싱 인포메틱스도 따로 있지만, 너싱 인포메틱스는 너싱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제가 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말 백그라운드가 엄청 다양했어요. 학부 때 엔지니어링을 한 친구도 있었고, 매니지먼트, 잉글리시 메이저, 사회학,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졸업 후에 다 다른 길로 갔거든요. 컨설팅으로 하고, 저같이 테크 기업으로 간 사람도 있고, 테크 기업에 간 사람도 뭐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사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된 사람, 엔지니어, 컨설턴트,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가서 자기가 좀 확실한 생각을 갖고 오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nursing implementation이란 직군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다양해서 웬만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간호업에 아직도 종사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액티브하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사무직이니까 약간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고 있는 게 지루할 수도 있다. 섹시해 보이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 뭐 데이터 보고 있고 이게. 근데 생각보다 상상 속에 그런 멋있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보면 실망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미리그리리한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도 많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 간호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nursing informatics도 비슷할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내가 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맞아요.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인포메티션이 하는 일도 다르고, 일반 기업에서 하는 역할도 다르고 해서 저도 하면서도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석사 과정으로 헬스 인포메틱스를 공부하셨잖아요. 인포메틱스 석사 과정을 고를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원하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조금 정하고 학교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메디컬 인포메틱스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헤비하게 포커스를 두는 학교도 있고, 임플멘테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에 포커스를 두는 프로그램도 있고, 미시간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경험해보고 선택하기 좋게 짜여진 프로그램이었어요.
스크롤 인포메이션이랑 조인트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어서 그런지 자기가 일단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석사 과정을 할 때 이런 프로젝트나 뭐 실습 이런 것도 하나요? 네네. 과목들이 실용적이었는데 나중에 졸업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잡을 찾는 데 최적화된 수업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수업이 Contextual Inquiry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솔루션까지 주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뭐 인턴십 같은 것도 무조건 해야 되고 데이터 수업도 듣고 뭐 디자인 수업도 듣고 심리학 수업도 듣고 퍼블릭 헬스 과목도 듣고 만약에 제가 디자인 포커스였다 그러면 뭐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럼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정말 0부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취직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몰라도 한 2년 동안 배워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잘 이용할 수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길이 달라지겠네요. 간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을 찾을 때나 회사나 병원에 지원할 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장이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한테는 좀 핏이 잘 맞았던 것 같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험을 생각해 봐도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요구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미국에는 보험회사도 엄청 다양하게 있고 테크놀로지 회사도 헬스케어 포커스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병원 경력 같은 거를 좋게 봐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여러 팀이랑도 일해보는 경험이 있고 남들이랑 같이 일해야 되는 환경에 좀 더 익숙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하는 느낌이 있어서 회사에 좋아하겠다. 맞아. 지금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중에 간호사였던 분들이 계세요? 간호사를 많이 하이어해가지고 있어요. 다수가 NP고 클리니컬한 지식이 많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생각했고 NP 같은 분들은 아웃페이션에서 세팅해서 환자를 본 적도 있고 빌링 같은 것도 본인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경력이 많아서 많이 계세요. 인포메틱스에서 일하면서 프로그래밍 꼭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엔지니어가 있고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미국에서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가 없어서 그런 거야말로 진짜 엔지니어들이 널스나 닥터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지 다른 지식은 다 찾으면 나오니까 실제로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정말 인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아쉬운 것 같아요. 베드사이드 너싱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그런 행정 절차 이런 것도 습득을 하게 되잖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디렉터 아니면 좀 더 하이 레벨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포지션들을 보면 NP라던가 그런 행정적인 거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환자를 봐보거나 만약에 내가 널싱이라는 걸 킵하고 이거를 꼭 장점으로서 나는 들고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냥 널싱 학부 경험 자체만으로는 플러스 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티오레티컬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클리니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간호에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재정 관리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것도 어찌됐든 데이터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엑셀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종이에다가 쓴다고 해도 그 레이블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버스 타는데 얼마를 썼다, 아니면 외식에 얼마를 썼다 이런 걸 다 모집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그리고 이런 습관 같은 걸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소비 패턴을 좀 믿고 아무리 써봤자라는 생각이 있고 아웃라이어 같은 소비는 잘 안 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쓰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이 정도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저를 좀 리스트릭트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다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해주시면 아는 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것저것 나름 많이 해봤거든요, 시도를. 네네. 자판기 수준으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아는 한에서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